문화인데 이런 문화, 하나의 믿음이 있는 문화. 어떤 믿음이냐면 이런 믿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런 문화에서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데 문제가 당연히 없겠지. 선택하는 대로 다 가질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굉장히 많은 문화는 실제로 이러냐? 그러진 않죠. 이와 같은 믿음을 뭐하지 않는다?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화는 없다는 얘기야. 자, 문화를 꾸미는데 관계 부사로 꾸미느냐, where? 관계 대명사로 꾸미느냐? 어쨌거나 지금 이 두 개의 관계를 우리가 주동의 관계로 보게 되면 일단 주어가 존재하니까 관계대명사를 써도 주격 관계대명사는 안 되는데 문제는 비동사. 여러분들 비동사는 대표적인 자동사죠. 목적어 필요 없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관계대명사를 써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될 수가 없지. 주격도 안 되고 목적격도 안 되면 여기서는 관계대명사를 쓸 수가 없어서 관계부사로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이럴 수는 있어. 보통 관계부사는 어떻게 바꾸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구조로 바꿀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외우라고 공부를 했지만 실제 시험에는 in, which라는 전치사의 목적격이 나와도 문제가 될 건 없다라는 얘기지. 자, 이번에는 또 belief,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를 또 꾸미는데 그 다음 문장 구조를 가만히 보니까 주어고 동사고 당연히 목적어, 주동목이 다 잡혔지. 아까하고 동일한 논리가 나오는데 주어가 존재하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안 되고, 동사 다음에 목적어 존재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쓸 수가 없지. 여기는 관계대명사를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접속사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문장구조 이해돼? 자, 이런 문화는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믿지도 않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서 그거를 얻는 것이냐, 그런 믿음 없다라는 얘기야. 이때 겟동사는 그냥 얻다라고 번역해주면 돼. 그러면 삶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비동사 다음에 supposed to 뒤 동사원형이 붙게 되면 be supposed to 동사원형, 해야 한다,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것, 그거를 하는 것이 바로 삶이라는 것이지. 원하든 원치 않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걸 얻는 것이 아니고 해야만 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삶이다. 이유, 어떤 이유냐면 선택을 하느라 고생하는 이유. 그렇게 해서 주어 동사가 어떻게 유지가 되냐면 이렇게 주어 동사. 그럼 중간에 파고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주어인 reason을 꾸며야 되고, 문장을 가만히 보니까 have 동사와 trouble이 만났지. 고생하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문법 아니고 수거. have trouble 다음에 뭐를 붙여야 고생하다가 되냐면 ing, 하느라 고생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making을 써주고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들이 선택을 하느라 고생을 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래. 뭐를 믿어? 그들이 원하는 것, 사실은 아무 관계없다. 그들이 해야만 하는 것과.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와는 별 관계가 없다. 이거를 다른 말로 풀이하게 되면 인간이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를 얘기하는 거고, 자, 인간이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고려사항을 얘기하는 거야. 살다 보면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하고 싶은 것과 해야만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가질 수가 많아? 해야만 하는 게 더 가질 수가 많고, 하고 싶은 것과 해야만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 게 많아? 해야만 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더 많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외적인 고려사항, 즉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의무의 무게가
우리가 하고 싶은 욕구보다 크다, 작다. 크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지 작다라고 얘기가 되는 게 아니지, 그지? 그래놓고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럼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거야.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욕구보다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의 무게가 더 많은 경우. 자, 화살표 처리했니? 자, this가 가리키는 것을 우리말로 써봐라. 외적인 고려사항이 욕망보다 더 무거운 것. 욕망보다 더 무거운 것. 자, 이해됐지? 자, 선생님이 파랗고 빨갛게 표시를 해놨지? 여러분들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파랗고 빨갛게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해봐. 사람들이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얘기하고,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고려사항, 즉 일종의 의무 같은 것이다. 이게 이제 집단 속에서 문제가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토론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훌륭한 결정에, 다시 말해서 자신의 욕구를 따를 것이냐, 자신의 의무를 따를 것이냐, 어떤 것이 훌륭한 결정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게 되는 거지. 자, 만일 사람들이 벗어날 수가 있다면 어디로부터? 그들의 걱정과 의무로부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걱정과 의무도 외적 고려사항이 되는 거야, 그지? 그렇게 해서 잠시만이라도 고려를 할 수 있다면 뭘 고려해? 그들에게 매력적인 것.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에게 매력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하고 싶은 것. 다시 말해서 그들의 욕망을 얘기하는 거지. 비슷한 논리구조가 또 나오지. 자, 요것은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요것은 빨간색으로 표시해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걱정과 의무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에게 매력적인 것을 한순간이라도 좀 생각해 본다면 기회가 생기지. 어떤 기회가 생길까? sort out 하게 되면 그냥 분류하다 정도?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경우에 따라서는 욕구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걱정과 의무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고, 시시각각으로 뭐가 중요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 그들은 고려하고, negotiate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도 유명한 협상하다, 절충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협상을 하거나 혹은 절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뭐와? 자신이 받는 압박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압박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압박감일까? 자신의 욕망이 아니면 외적 요구가.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표시를 하라고 한다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야 되고, 외적에 해당하는 말로는 external을 찾아줘야 되는 거지. 되었니? 고려해보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의무를 뭐와 여러분의 욕망과 뭐를 할 때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갈등할 때. 두 가지는 항상 부딪히게 돼 있으니까, 그지? 자, 넘어가도 될까? 그 다음 페이지.